자, 이번 소식의 순위는 7위입니다. 엔저가 밉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엔저가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엔저라는 게 뭐냐면 일본의 돈을 엔화라고 하죠. 그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 지금 심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도 궁금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고 또 속상해하는 사람은 누군지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천상철 차장. 네. 자, 일단 엔저 어느 정도까지 돈이 떨어지고 있는지,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3시 기준으로 제가 보고 왔더니 899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서 898원이었으니까요. 네. 900원 밑으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한때 높았을 때 2012년 6월 달에 1,440원이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2007년, 8년에는 1,500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요. 네. 거의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네요. 엔화의 가치가 떨어졌고 대신에 우리 원화의 가치는 올라간 거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100엔을 사려면 1,500원을 줘야 되는데 이제는 890원만 주면 되니까 돈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에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 엔화 받고 가야 되니까 뭐 10,000엔을 받고 갈래. 그러면은 그만큼 한국 돈을 덜 줘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득인 것이고 네. 반대로 수입을 하는 사람, 또 일본에서 여행을 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행객들한테는 호재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한테 일본에 또는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일본과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악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일본이요. 아베노믹스라고 하죠. 별로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이름인데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돈을 왕창 풀어냅니다. 그냥 돈을 막 찍어가지고 경기 부양하려고. 그렇죠. 뭐 옛날에 뭐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워낙 경기가 잃어버린 10년에서 일본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돈을 막 뿌리는 거죠. 그래서 돈을 줄 테니까 그냥 공짜로 줄 테니까 가서 그냥 이거 갖고 물건도 사고 좋은 거 사십시오.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 돈을 많이 찍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값이 떨어지죠. 떨어지죠. 그래서 엔저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지금 일본은 그 엔저를 바탕으로 워낙 싸게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에 팔 수 있으니까 뭐 일본 차 잘 팔리고 일본 가전제품 막 죽어가던 소니가 막 살아나고 이렇게 하면서 일본 경제가 막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고 일본 주식시장도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치부 차장의 경제뉴스도 참 꼼꼼히 잘 챙겼습니다. 손호책 변호사님. 예. 제가 그 자유경제원장을 한 2년을 했는데 그네 3년 전에 그 직책으로 갈 무렵에 본격적으로 일본이 양적 완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이 눈 감아줘야 되거든요. 미국도 양적 완화를 이제 했습니다만 일본의 양적 완화는 이 인근에 있는 경쟁국인 대한민국을 죽이기 겨냥한 거다. 죽이기 작전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심하게 했죠. 그 결과 작년 1년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 돈 가치는 7%가 올라갔어요. 달러 대비입니다. 근데 일본 돈 가치는 25%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죠. 도요타 자동차가 매출이 50%가 늘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현대 자동차는 매출이 13%가 줄었습니다. 이거 순전히 전부 다 일본의 양적 완화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해외 채권을 바탕으로 해갖고 돈을 마구마구 풀어버리는 거예요. 채권을 사들이는 거죠. 이러니까 일본에는 지금 올해 사상 최고의 이제 세수가 예상이 된다 그러거든요. 무려 52조 엔의 세수가 예상이 된다 이러는데 우리는 어떻는가 하면 세수 부족이 한 10조 원 가량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이 국채를 이제 순정되는 것이 또 한 30조 되지 않겠느냐. 정말 일본과 우리의 이 양적 완화로 인한 이 경제력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걸 그렇군요. 결국엔 우리도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 관련 주식들도 지금 기업들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일본으로 여행 가시고 일본에서 물건 사시는 분들일 텐데 천상철 차장도 일본 여행 좋아하십니까?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앞으로도 갈 계획은 일단 없습니다. 방사선 그게 걱정이 돼서요. 일본 가시는 저희 부모님들도 그러시고 저희 주위 분들도 그 방사선 유출 사건 이후에는 일본 여행 가기 좀 꺼려진다는 분들이 좀 제법 있으십니다. 그렇군요. 워낙 싸니까. 많이 싸졌네요. 워낙 싸니까요. 얼마나 싸졌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지금 보면 2011년에 하루 자는데 한 86만 원 들던 거죠. 이게 아사바 료칸이라고 이게 뭐 3대 료칸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뭐 좋은 시설에 비싼 곳이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은 58만 원, 작년입니다. 지금 더 떨어졌을 텐데요. 이렇게 빨리 반 정도밖에 안 하니까 여행 가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호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에도 나오고 있는데 일본 온천들 좋아하시는 분들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온천 많이 좋아하시고 하는데 자,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들이 얼마나 늘었는지 저희가 여행사에 전화를 한번 걸어봤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년 대비 5월 정도, 그러니까 5월 출발하는 상품 기준으로는 한 뭐 110% 넘게 증가를 한 걸로 보여지고요. 작년 하반기부터는 거의 100%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2배 정도 수치가 된 거죠. 또 반대로 이제 조금 줄어든 추이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시는 여행객들은 좀 줄었다고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철이 여행이라 그래서 네, 5월 10일에 출발 가능하신 분들한테 제공하는 상품이 있어요. 뭐 시중가보다 한 20-30% 정도는 할인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는데 홈페이지에 좀 한 출발일 한 10일 정도 남은 상품 정도를 기준으로 계속 이제 상품을 교체해가지고 올려놓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성으로 볼 때 이제 좀 싸게 가시고 싶은 분들은 저런 땡처리도 활용해 볼 수 있겠다. 아마 네. 저 여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여행 상품들을 땡처리로 내놓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5월 1일부터 5월 1, 2, 3, 4, 5 정도까지가 뭐 황금 연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도 많이 연휴라고 하고요. 그래서 많이 여행객들을 갈 텐데 그 시즌이 지나고 나면 또 비수기가 잠깐 옵니다. 그때 만약에 여행을 가게 된다면 더 싼 값에 갈 수 있을 것이고요. 예. 사실 지금 걱정되는 거는 일본 사람들이 물론 우리나라에도 여행을 많이 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중국 사람들이 더 많이 여행을 오는데 네.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온 이유가 싸니까요. 네. 그러면 설화수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여러 가지 전기밥솥 제품들을 사죠. 예. 전기밥솥도 사고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왔는데 일본이 저렇게 엔저가 되면 우리보다 가는 게 싸지지 않겠습니까? 일본으로 간다? 일본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우리 관광업계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죠. 그래도 뭐 천상철 차장처럼 안 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애국자라고 좀 봐주시고. 예. 자, 일단 그런 예. 거 전화 많이 받잖아요. 대출 종용하는 전화 오는데 이자가 굉장히 싸다. 그래갖고 저 돈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자 싼데도 그 얘기 안 들으실 거냐 이러는데 네. 결국은 그 이자는 제가 내는 돈이거든요. 근데 저 여행도 지금 막 마치 뭐 몇 년 전보다 반값 됐으니까 막 되게 싼 것 같은데 어차피 가서 돈 쓰는 건 똑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내에도 갈 때 많습니다. 국내 뭐 동해바다, 방사선 오염 안 된 지역에 정말 아름다운 곳 많습니다. 예. 국내 경기부터 살려야죠. 다음 아이템이 아마 지금 전통시장 얘기도 할 건데요. 우리나라 그 곳곳에 정말 좋은 데 많아요. 굳이 일본까지 가서 목욕을 합니까? 우리나라에 뭐 온천 많은데. 안 그렇습니까? 예. 예. 우리나라에도 온천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온천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황금 차장한테 끝나고 제가 좀 혼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반대로 한숨을 쉬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명동에 일본 손님들이 참 많이 오시는데 요즘에 일본 손님들은 한화가 비싸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오는 모양입니다. 현지 상인들의 이야기를 또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명동에 제가 지금 장사 10년째 하고 있는데 요즘같이 이게 힘든 데가 없었죠 지금. 저는 이제 손님이 한 80% 일본인 상대인데 요즘에 제일 이 엔저 때문에 제일 힘들죠 지금. 예. 바로 체감하죠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루에 뭐 일본 손님 한 100명 오신다면 지금 한 10명 내외. 매상 한 반 이상 더 떨어졌죠 지금. 예. 원래는 명동은 다 주가 이제 일본인이었죠. 근데 그게 판도가 다 바뀌어갖고 지금은 이게 뭐 대세 쉽게 못 바꿔가지고 끝났어요 이제는 뭐. 그러니까 애니 빨리 뭐 옛날 마치 아무리 못해도 한 1200대 1100대 이상은 올라가줘야 이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좀 800대 저렇게 해서는 계속 이 상태입니다. 회복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예전에 그런 설화 있잖아요. 동화에 남학신 파는 아들이랑 집신 파는 아들 둔 어머니 마음이 떠오르는데 저렇게 N저 현상이 돼서 여행업계는 뭐 호황이고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또 명동 상인들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 거 보면 또 예.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예, 뭐 황순욱 차장은 일본 온천 안 갈 걸로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소식 엔저에 따른 경제적 여파 그리고 여행계의 어떤 여러 가지 희비가 엇갈린 소식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